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하지 않은 도시 이야기. 오늘도 로버트 파우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도시를 떠나볼까? 도시로 가볼까? 네. 궁금증에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원도심과 구도심의 조화, 대구. 어떠셨어요? 대구에 대한 어떤 첫인상을 보시면서 예, 저도 알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구가 좀 보수적이고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매력이 없는 도시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몇 번 가보니까 굉장히 약간 그 흥미 느꼈던 게 이 원도심은 비교적 건강해요. 활기찬 원도심이 아직 남아있는 도시. 네. 그래서 약간 도시다운 도시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네요. 동성로 이렇게 그 맞습니다. 활기찬 네. 어떤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에너지가 좀 에너지가 있죠. 있는 네네. 거죠. 그리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다 원도심은 갈 수 있죠. 그렇죠. 서울은 그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거리는 돼도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제 대구가 딱 중심부에 있게 되는데 네.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지형에 있는 어떤 도시들이 갖는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국 한복판에 있는 도시는 가령 캔자스시티 같은데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시카고도 조금 해당이 돼. 근데 시카고는 크기도 하니까 이런 특징이 뭐가 있다면 이게 이제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그다음 농사지는 지방하고 좀 밀착된 관계 있는 거죠. 근데 대구는 그 농사지는 지방하고 관계 조금 덜 하지만 공업하고 상업이 있는 그리고 동시에 있는. 그 이제 어떤 큰 지역의 중심 도시. 그래서 미국의 그런 중부의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이런 덴버 하여튼 이런 도시에 가면 아주 넓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 도시 이렇게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대구는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관계가 있죠. 일단은 그 도시라고 하는 측면, 발달된 도시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섬유 산업이 아마 가장 유명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통으로 본다라면 서울에서 이제 부산을 잇는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도로의 딱 중앙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대도시 쪽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어떤 상업지구로서 혹은 교통의 요지로서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의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군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대구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크게 뭘 많이 변한다거나 모습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몇 년 전에 내려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변화들은 눈에 띄는 것 같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구는 약간 최근의 변화가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원도시만의 이제 오래된 것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남아 있고 관광지로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면 도시를 즐겁게 약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다 주민들이죠, 거의 다. 아니면 근처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관광객을 위한 어떤 영화셋도 아니면서도 그래도 활기가 있는. 약간 그게 좀 재미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같은 대도시를 보면 그 지역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광안리나 해운대 이런 데는 사실은 여러 어떤 도시의 그 풍경이라든지 상업지구 같은 것들이 관광객을 위한 것들로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있죠. 대구만 해도 관광도시는 아니니까 모든 어떤 그 도시적 세팅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실 사는 주민을 위한 어떤 전제하.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발달한 도시의 어떤 분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독특하게 볼 수 있겠네요.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나고야 같은 도시도 비슷하고 아니면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이렇게 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자기 도시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관광객을 위한 도시 아닌 거죠. 작가님은 대구하고 어떤 인연으로 대구를 이제 가시게 된 겁니까? 아, 네. 그게 긴 스토리, 뭐, 그렇게 긴 것보다 하여튼, 제가 이제 서천에서 한옥 그 보존에 대해서 관심, 뭐, 활동도 하고 있었고, 서천에 한옥 보존해야 된다. 이게 주민으로서 서천에 살았을 때.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면서, 한국의 다른 도시가 한옥이냐. 근데 전주는 유명하죠. 전주 한옥 마을이 있고, 네. 그거는 뭐 너무 유명한 사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전주도 책에 나오는데요. 대구에 한옥이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번 그냥 KTX 하고 내려간 거예요. 구경하시기 위해서. 예. 근데 이제 많은 뭐 한옥이 좀 오래된 건물이나 일제시대 건물, 그다음 이제 한옥 많다는 걸 지금 발견했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계속 대구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고, 뭐 거기서 친구 몇 명 이렇게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좀 길게 숙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일이나 2주 정도 대구에 있으면서 주위의 해인사이나 이렇게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대구 갑니다. 네. 어떤 매력이 그 작가님을 계속 대구로 가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좀 여유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좀 더 조금 한산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거 지키면서, 그래서 이번에 내려갔어요. 이렇게 한 일주일 전에 내려갔는데 그 약정 골목 있죠. 한약 이렇게 파는데 거기 걷다가 근데 도중에 또 이렇게 오래된 도자기 다구 파는 가게, 약간 예술성도 있어요, 대구에. 근데 그런 산업은 서울에서 인사동에서 버티는데, 인사동은 좀 천천히 걷고 가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거기는 뭐 바글바글하죠. 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좀 여유 있게 구경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이제 오히려 대구에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매력 느끼기도 하고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보다 대구를 더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냥 카페 거리하고 저 김광석 거리는 거리 정도나 알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약정 거리도 그렇고, 북성로 오래된 대구역 앞에 북성로도 좋고요. 그러니까 원도심이 있는 오래된 지역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맛집도 많아요. 맛집이 중요합니다. 네. 참 재미있는 경험이네요. 미국인 작가님에게 소개를 듣고 나서 갑자기 대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세상. 네.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그것을 다른 이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그 도시를 잘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관광지에 간다든지 외국에서 이제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생활 습관, 또 거리에 있는 어떤 작은 조형물 하나도 이렇게 걸떠리 쳐다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어떤 낯선 시각을 이제 작가님께서 저희에게 거꾸로 주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롭네요, 이 도시탐구기. 각각의 개인들이 오늘을 사는 도시 대전. 제가 1년 반 대전에 살았어요. 1년 반. 네, 87년부터 88년까지. 1년 반 이제 당시에 한국과학기술대학이었는데 지금 카이스트 학부가 된 대학이죠. 그래서 거기서 교양 영어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대전에 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기 자체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1987년입니다. 이제 그 60항쟁이 있던 해였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마 그때 살면서 뭐 그게 87년 4월인가 하여튼 그때는 한번 택시 탔는데, 택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두환이라는 표현. 근데 약간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게 이제 그 분노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6년, 85년은 있어도 그렇게 쉽게 얘기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87년 정도 되면 완전히 뭐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가 심각하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 많은 외국인 저 포함해서 예측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렇게 대통령 직선제 이렇게 도입했고 민주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올 거라는 어떤 변화가 올 거라는 거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 외국인에게도 이제 느껴질 만큼 격렬한 어떤 시대적 변화가 이제 있었다. 그거는 느꼈어요. 대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대전은 말하자면 어떤 인상으로서 이제 다가온 도시였습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예, 대전은 당시에 원도시 거의 밖에 없었죠. 이제 신도시 건설하기 전에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원도심에 가서 좀 넓고 뭐 단걸 이제 책에 나오는 그 문경서적이라는 단걸 책방이 있었고 뭐 성심당에서 빵 사고 이게 이제 단걸 커피집 뭐 이렇게 술집 몇 개 있었고 그 굉장히 아까 대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도시 생활은 재밌게 물론 그때는 20대 하여튼 젊었으니까 재미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근데 이제 2000년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2010년대 그러니까 다시 대전에 가면 완전히 그 이제 원도시면 거의 많이 이렇게 활기 잃었죠. 조금 많이 좀. 네, 이제 그 엑스포 뭐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신도시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신도시 쪽으로 옮겨가는. 근데 신도시는 뭐 기능적으로 좋기는 좋지만 좀 삭막하기도 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외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그렇게 도시의 재미가 없는 거죠. 신도시화 되면서 가봤더니 사는 분들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외국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그저 비슷한 도시 중에 하나로 변해버린 듯한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뭐 대전 옛날에 그랬고 이제 많은 한국 도시의 원도심의 흥미로운 부분이 골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목에서 차 별로 안 다니고 거기서도 뭐 하여튼 가맥, 뭐 치맥,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도로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약간 노점에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거리 문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가능한 게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높은 빌딩 많이 이렇게 뭐 3, 4층까지 이제 아주 뭐 10층까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좀 독특한 거리 문화가 있는데 뉴욕은 그게 없죠. 골목이 없죠. 골목 무섭잖아요, 뉴욕. 그렇죠. 그러니까 독특한 골목 문화가 한국의 원도시, 뭐 대구도 그렇고 다른 도시, 서울도 이렇게 이 부분이 독특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그건 좀 새롭게 느끼죠. 근데 자기 본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네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걸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지방에 내려가서 똑같이 하게 된다면 그게 뭐 흥미롭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의 어떤 지역색이 여전히 남아 있고 도시 뒤에서 아주 그 아기자기한 골목에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그게 매력적일 텐데 우리는 현대화란 미명하에 모든 도시들의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전은 그 얘기하기 좋은 도시죠. 그러니까 원도심하고 도시의 균형 관계. 근데 앞으로는 대전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좀 그러니까 원도시면 다시 이렇게 좀 살아나면서 좀 신도시하고 대조적인 역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좀 기대됩니다. 대전도. 작가님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에다 어떤 색깔을 입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로버트 파우저 작가님과 함께한 대구와 대전의 이야기. 우린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늘 들었던 도시의 이름이기 때문에 대구와 대전에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원도심과 구도심의 이야기로 나눠본 두 도시 이야기. 이 도시의 이면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여행길 다음 3부에도 계속해서 작가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